10살 손녀의 완벽한 복수, 할머니 구박하는 부모님, 제가 다 녹음했어요. 저는 올해 10살 박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큰일이 났어요. 제가 그 일을 벌였거든요. 명절날 친척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늙은 것이 왜 맨날 징징대는 거야? 시어머니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3개월 동안 제가 모은 녹음 파일 37개가 모두 재생됐거든요. 믿으시겠어요? 10살짜리 제가 부모님의 모든 만행을 증거로 남겼다는 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적 있나요?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빠가 외아들이라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시거든요. 할머니는 올해 73살이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불편하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제 앞에서는 할머니한테 친절했거든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약 드세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 간 사이 엄마 아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알게 된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조퇴를 했어요. 배가 아파서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저는 깜짝 놀라 거실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밥이 짜다고? 그럼 굶어. 내가 당신 식모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매일 뭐가 그리 많아. 약 달라, 물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마는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차라리 요양원 가시지 그래요. 왜 우리 집에 붙어 있어서 내 인생을 망쳐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내가 미안하다. 민정아, 며느리한테 반말해요? 예의도 없어. 저는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그때 아빠가 퇴근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오면 엄마를 말릴 거야. 하지만 아빠는 더 심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우리한테 짐이 돼? 아빠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형이 있었으면 형한테 가시지. 왜 나한테만 붙어 있어? 준호야, 네 형은 미국에 있잖니? 그럼 미국으로 가. 나는 엄마 모실 여유 없어. 할머니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 지우야. 어서 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 갔어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해서. 할머니는 잘못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그러면 더 안 좋아져.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그 뒤로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어요. 매일같이 똑같았어요. 이 늙은이가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해놨어.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야. 30만 원.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 인생이 다 망했어. 엄마는 매일 할머니를 구박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또 돈 달라고 그래? 연금은 어디다 썼어? 준호야, 그 돈으로 지우 학원비 냈어. 뭐? 내가 벌어서 지우 학원비 낼 거야. 왜? 엄마 돈 쓰는데 미안해. 할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작 10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길 수 있죠. 그 순간 번쩍였어요. 녹음.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을 녹음하면 되겠다.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녹음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학교에 책을 두고 왔어요. 엄마, 나 책 가지러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나가는 척하고 집 앞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소파 뒤에 숨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방에서 냄새나. 제대로 청소 안 해요? 미안해. 내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는데 어머님은 방 하나도 제대로 못 치워요. 엄마의 목소리는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쓸모없어서. 맞아요. 쓸모없어요. 이 집에 어머님이 뭘 해준 게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뭘 해줬냐고. 저는 소파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녹음은 10분간 계속됐어요. 엄마는 계속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게 첫 번째 녹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3개월 동안 총 37개의 녹음을 모았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는 모든 말을요.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이번 녹음 2주차. 아빠, 엄마, 왜 또 밥을 흘렸어? 손이 떨려서. 그럼 병원 가. 할머니, 준호야,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빠, 병원비?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 차라리 안 먹어. 5번 녹음 4주차. 엄마, 어머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왜 맨날 지우한테 집착해요? 할머니, 지우가 유일한 낙이라서. 엄마, 지우는 어머님 인형이 아니에요. 제발 좀 내버려둬요. 12번 녹음 6주차. 아빠, 엄마, 형한테 연락해봤어? 형도 엄마 모실 의무 있어. 할머니, 형은 바빠서. 아빠,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엄마, 그러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20번 녹음 10주차. 엄마,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없었으면 우리 가족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 울음소리. 엄마, 울지 마세요. 울면 해결돼요. 차라리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도 더 좋아요. 30번 녹음 12주 차. 아빠, 엄마, 진짜 묻는데 엄마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할머니,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 나 진심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37번
녹음 마지막. 엄마,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누군지 알아요? 어머님이에요. 아빠. 맞아, 엄마. 솔직히 엄마 없으면 우리 집안이 훨씬 평화로울 거야. 할머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엄마, 아무데나 가세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 녹음이었어요. 저는 녹음을 들으면서 매번 울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이걸 다 공개하자. 추석이 2주 뒤였어요. 그때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외숙모 다들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2주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재생할지, 언제 재생할지요. 추석 전날 밤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지우야, 내일 추석인데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알지? 네, 할머니가 요양원 갈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응? 제가 뭔가 할게요. 할머니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삼촌, 숙모, 사촌들 총 15명이 모였어요. 엄마 아빠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다 모였을 때 저는 스마트워치를 만졌어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하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당황한 표情으로 말했어요. 지우야,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엄마, 잠깐만요. 다들 꼭 들어야 해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늙은 것이 왜 맨날 징징대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빠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엄마가 제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려 했어요. 지우야, 당장 꺼. 하지만 저는 워치를 움켜쥐고 피했어요. 안 돼요. 다들 들어야 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우리 가족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엄마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누군지 알아요? 어머님이에요. 37개 파일이 순서대로 재생됐어요. 10분간의 지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모가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셨다니. 숙모가 엄마를 노려봤어요. 민정씨,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엄마는 변명을 하려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예요? 큰아버지가 녹음을 가리켰어요. 이 명백한 증거가 오해라고? 저는 친척들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해요. 하지만 제가 없을 때는 저렇게 할머니를 괴롭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왜 미안해야 해요? 큰아버지가 아빠를 때렸어요. 이 나쁜 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맞으면서
고개만 숙였어요. 고모부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이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우셨어요. 지우야, 할머니 행복한 곳으로 가요. 그날 할머니는 큰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싸며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갈게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 지켜줘서. 할머니가 떠난 뒤 집안은 엉망이 됐어요. 친척들이 다 화를 내고 갔거든요. 민정씨, 우리 가족 망신시켰어요. 준호, 너 정말 실망이야. 엄마 아빠는 제게 화를 냈어요. 지우야, 네가 이런 짓을 해? 우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 증거로 남긴 거예요. 할머니를 지키려고요. 엄마가 제 방으로 보냈어요. 당장 방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마. 저는 방에 갇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지켰으니까요. 일주일 뒤 큰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엄마가 반대했어요. 안 돼요. 지우는 벌 받는 중이에요. 큰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정씨, 지우는 영웅이에요. 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벌 받아야죠. 큰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큰아버지 집에 가니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지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를 구해줘서.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럼 여기는 다들 나한테 잘해줘. 큰아버지네 집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자기 방도 있고 큰어머니도 친절했어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친척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명절에도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왔고 가족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엄마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잘못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넌 어른들의 사정을 몰라. 저는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모시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6개월 뒤 엄마 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응? 할머니한테 너무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빠도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도 미안해.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불효자야.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사과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과할게. 다음 주말 우리는 큰아버지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놀랐어요. 준호야, 민정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아빠도 울었어요. 어머니,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도 울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만 울어라. 엄마가 용서할게. 그 순간 모두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큰아버지도 울었어요.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현재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큰아버지 집에 사시지만 우리는 매주 만나요. 엄마 아빠도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대해요. 제 앞에서만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할머니도 행복해 보이세요. 지우야, 할머니.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할머니. 다 네 덕분이야.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요? 부모님을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의 비밀을 지켰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중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한 달 전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의로운 어린이상이에요.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났거든요. 10살 소녀 할머니 구박하는 부모 녹음의 폭로. 전국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대단한 아이다. 용기 있는 행동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어요. 부모를 고발하다니 불효야.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저는 어떤 게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살이지만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행동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지우야, 넌 할머니의 영웅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를 사랑해. 할머니가 절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할머니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직접 모시러 갔거든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저희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셨어요.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희가 변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엄마는 할머니 방을 예쁘게 꾸며드렸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우셨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녹음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 집에도 부당한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한테 구박당해. 녹음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친구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친구도 3개월 동안 녹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명절에 공개했어요. 그 친구 할아버지도 구해줬어요. 지금 저는 정의의 녹음단을 만들었어요. 학교 친구 5명이랑요. 부당하게 대우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까지 7명을 도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정의로운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요. 어른들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는 10살이지만 할머니를 지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 중에 부당하게 대우받는 분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저처럼 용기 내서 행동하신 분 있나요? 비슷한 사연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정의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할머니가 보내신 편지.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네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넌 할머니의 영웅이야.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엄마가 보내신 편지.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보다 훨씬 용감했어. 네가 엄마를 가르쳐줬어. 정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고마워, 지우야. 엄마는 이제 진짜 착한 사람이 될게. 사랑한다. 엄마가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정의 실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